디자이너님, 제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일까요? 딸이 머리 좀 어떻게 하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청담동 백화점에서 만난 72세 조명숙 여사님의 절규였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까지 완벽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옷값만 500만 원이 넘는데 평생 명품만 입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27년째 정부 고위직 부인들과 재벌가 사모님들만 전담하는 시니어 헤어 전문가 박미영입니다. 그동안 3,000명이 넘는 VIP 고객분들을 담당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90%가 모르고 계신 헤어스타일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더 늙어 보이고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 하나만 잘못되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40년째 똑같은 스타일을 고집하시거나 흰머리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검은색으로 염색하시거나 이마 주름 때문에 앞머리를 두껍게 내리시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실수들이 실제로는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27년간 VIP 고객분들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비밀 노하우를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어머,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구나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25년째 시니어 전문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보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고객분들의 헤어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사람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제 살롱에 73세의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메고 계셨지만 얼굴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으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디자이너님,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요? 어제 딸 친구 만났는데 저만 혼자 할머니 같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옷이나 메이크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스타일로 유지해온 머리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시니어 고객분들 중 대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계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형도 바뀌고 모발의 상태도 변하는데 헤어스타일만 그대로라면 당연히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 여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앞머리를 너무 무겁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마의 주름을 가리려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거운 앞머리는 얼굴 전체를 답답해 보이게 만들고 눈가를 더 처져 보이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르마예요. 젊었을 때부터 20년, 3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가르마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가르마를 유지하면 그 부분의 모발이 얇아져서 마치 탈모처럼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얼굴에 비대칭까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긴 머리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긴 머리가 우아하고 여성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긴 머리는 오히려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처진 인상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모발의 굵기와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긴 머리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반대로 너무 짧게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름이 되면 시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시는데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얼굴에 주름과 목주름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혹시 아프신 건 아니냐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염색 문제도 심각합니다. 흰머리만 가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얼굴을 더 창백해 보이게 만들고 주름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특히 까만색으로 염색하면 머리만 새까맣고 얼굴은 하얘서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익숙해진 파마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년 전, 30년 전 스타일 그대로 하시면 정말 구식으로 보입니다. 너무 작고 촘촘한 컬은 할머니 파마라는 느낌을 주고 정수리만 볼륨이 있고 옆머리는 납작한 스타일도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많은 고객분들이 헤어스타일만 바꾸고도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분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제안하고 실제로 변화를 시켜드린 후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딸이랑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딸 친구가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헤어스타일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머리만 바꿔도 정말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세요. 오랫동안 해온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얼굴과 몸이 변하는 것처럼 헤어스타일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스타일을 바꾸는 게 무섭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 들면 뭘 하러 꾸미느냐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헤어스타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피부 탄력만으로도 충분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헤어스타일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60대 이후부터는 모발의 상태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요. 모발이 가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흰머리도 늘어나죠.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계속 젊었을 때 스타일을 고집하면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중장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헤어스타일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앞머리를 너무 무겁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가리려고 앞머리를 두껍게 내리시는데 이건 정말 역효과예요. 무거운 앞머리는 눈썹 라인을 가려서 얼굴이 더 처져 보이게 만들고 이마의 자연스러운 광택을 가려서 얼굴 전체가 어두워 보입니다. 게다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어 보이게 돼요. 두 번째 실수는 30년째 똑같은 가르마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20년, 3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가르마를 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가르마를 유지하면 그 부분의 모발 밀도가 떨어져서 마치 탈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얼굴의 비대칭까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긴 머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긴 머리가 우아하고 여성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긴 머리를 고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볼륨이 없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긴 머리를 유지하면 무게감 때문에 얼굴이 더 처져 보이거든요. 게다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지저분해 보이기 쉽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짧게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덥다는 이유로 머리를 아주 짧게 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스타일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목주름, 귀 뒤 주름이 다 보이고 얼굴이 너무 드러나서 피곤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혹시 아프신 건 아니냐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검은색으로만 염색하는 것과 30년째 똑같은 파마를 하는 것입니다. 흰머리만 안 보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까만색으로 염색하면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파마도 마찬가지로 한번 익숙해진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시는데 20년 전, 30년 전 스타일 그대로 하시면 정말 구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고객분들 중에는 헤어스타일만 바꾸고도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머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변화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4세의 김순희 여사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분명 친구들과 동갑인데 사진에서는 혼자만 할머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마 주름을 가리려고 무겁게 내린 앞머리였어요. 그 앞머리가 오히려 얼굴을 답답하게 만들고 눈가를 더 처져 보이게 했던 거죠. 저는 김 여사님께 가벼운 앞머리를 제안했어요. 이마가 살짝 비치도록 자연스럽게 쳐드린 스타일로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이고 눈매도 또렷해졌어요. 무엇보다 연령은 젊어진 것 같다는 주변 반응에 너무 기뻐하셨죠. 심지어 딸이 엄마 성형했냐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다음은 68세의 박철수 고모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40년 동안 가운데 가르마만 고집하셨어요. 은퇴 후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40년째 같은 자리에 가운데 가르마였습니다. 같은 가르마를 오래 유지하면 그 부분 두피가 노출되면서 탈모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게다가 얼굴 비대칭까지 부각되죠. 저는 박 고모님께 7대3 비율의 옆 가르마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시면서요. 볼륨이 살아나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거든요.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는 요즘 주변에서 뭐 좋은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본다며 기뻐하셨어요. 단순히 가르마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79세의 정옥분 할머니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여름 더위 때문에 머리를 아주 짧게 깎으셨는데 동네 사람들 반응이 이상하더래요. 어머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나 봐요. 이런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환자처럼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머리를 너무 짧게 깎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목주름, 귀 뒤 주름이 다 보이고 얼굴이 너무 드러나서 피곤해 보이거든요. 저는 정할머니께 귀는 살짝 가리고 뒷머리도 목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 다시 기를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볼륨 파마도 해드렸고요. 몇 달 후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나야. 갑자기 연령은 젊어진 것 같네 하시면서요. 동네 분들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대요. 어머 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확 펴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69세의 최영자 사모님은 염색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흰머리 가리려고 늘 검은색 염색만 하셨는데 최근에 손주가 할머니 왜 이렇게 무서워 보여요? 마녀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아이 말이라고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더래요. 너무 까만 염색은 정말 피해야 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고 주름이랑 기미가 더 잘 보이거든요.
머리만 까맣고 얼굴은 하얘서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최 사모님께 초콜릿 브라운을 추천했어요.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갈색이었죠. 염색하고 나서 최 사모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어머,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질 수 있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하시면서요. 손주도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더래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올바른 해결책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앞머리 대신 가볍고 자연스러운 앞머리로 바꾸면 눈매가 또렷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래된 가르마 대신 6대4나 7대3의 옆 가르마로 바꾸면 볼륨이 살아나고 입체감이 생겨요. 긴 머리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턱선이나 어깨선까지의 레이어드 컷으로 바꾸시면 얼굴 라인이 또렷해지고 목선도 정리돼요. 너무 짧은 머리보다는 귀를 덮고 목선을 감싸는 볼륨 있는 단발이 훨씬 세련되고 생기발랄해 보입니다. 염색도 검은색보다는 피부톤에 맞는 초콜릿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으로 하시면 피부톤이 환해 보여요. 특히 따뜻한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골드 브라운이나 레드 브라운이 잘 어울리고 차가운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애쉬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이 좋아요.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 뻣뻣한 파마 스타일 대신 자연스러운 웨이브 파마를 하시면 훨씬 세련돼 보여요. 너무 곱슬곱슬하지 않고 부드러운 물결처럼 흐르는 스타일이 요즘 시니어 분들께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바꿨을 뿐인데 10년, 때로는 15년까지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고객분들이 모두 증명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미용실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유지하실 수 있어요. 먼저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머리 감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정수리가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정수리 부분에 살짝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정수리 부분을 지그재그로 문질러 주시고 드라이어로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쐬어 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볼륨이 살아 있답니다. 두피 마사지도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샴푸 전에 올리브 오일을 두피에 조금 발라주시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귀 뒤부터 정수리까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하고 깨끗이 씻어내시면 두피 건강에도 좋고 모발도 윤기가 나요. 자기 전 관리도 중요해요. 밤에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아침에 엉킨 머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굵은 빗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빗어주시고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하세요. 긴 머리시라면 느슨하게 묶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다음날 아침 머리 손질이 훨씬 쉬워진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용실에서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받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주문이 핵심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 정확한 주문이 실패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거나 예전이랑 똑같이 해달라는 건 가장 위험한 주문이에요. 미용사마다 해석이 다르거든요. 대신 이렇게 주문하세요. 먼저 나이와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 올해 71세이고 손주 결혼식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스타일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 짧은 건 싫고 파마도 너무 곱슬거리는 건 안 돼요 하는 식으로요. 평소 스타일링 시간도 알려주세요. 아침에 5분 이상 손질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미용사가 그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 줄 거예요. 고민되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수리 숱이 적어서 신경 쓰여요. 얼굴이 둥글어서 고민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전달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미용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 하면 매일 고데기 해야 하나요? 집에서도 쉽게 손질할 수 있나요? 제 얼굴형에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좋은 미용사라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미용실 갈 때는 평소 입는 옷 스타일로 가세요. 운동복 입고 갔다가 우아한 스타일로 머리하면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미용사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죠. 당당하게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염색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자연광에서 얼굴과 어울리는 색을 골라야 해요. 미용실 조명 아래서만 보지 마시고 창가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한두 톤 밝은 색이 좋고요. 뿌리 염색은 4주마다 꼭 하셔야 해요. 염색 후에는 색 보호 샴푸를 사용하시고요. 특히 피부톤에 따라 어울리는 색이 달라요. 따뜻한 피부톤이신 분들은 골드 브라운이나 레드 브라운이 잘 어울리고 차가운 피부톤이신 분들은 애쉬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이 좋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미용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얼마 전에 85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평생 한 번도 미용실에서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자식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뭘 하면서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뻐지고 싶어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좋으면 좋잖아요. 남은 인생인데 더 예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씀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해드리고 자연스러운 염색도 해드렸어요. 완성된 모습을 거울로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5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어머,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구나 하시는 여러분의 기쁜 목소리를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머리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